치매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으로 표창을 받은 김영희. 치매 발병 전 누구보다 단정했던 어머니. 장례식장을 가야지 하고 집에서 출발을 한 거죠, 우리 엄마는. 그리고 가는 중에 누가 죽었지? 까먹고 이상했죠. 점점 기억을 잃어가던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외로웠구나. 결혼을 일찍 해서 엄마 홀로 대신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딸로서 죄송했죠. 갈수록 심해지는 어머니의 치매 증상. 하지만 엄마와 함께여서 그녀는 행복합니다. 엄마와 나 사이에 그 사랑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행복의 조건을 찾아가는 딸, 김영희 씨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나오실 때 얼굴 표정을 뵈니까, 글쎄요. 제가 뵙기에는 세상에 걱정이 없는 듯한 표정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밝고 환한 표정이셨는데, 지금 앞에 이 소개됐던 걸 보면은 어머니 때문에 참 힘드실 것 같거든요. 지금 마음도 아프시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냐 그런 얘기 혹시 안 하세요? 엄마가 아프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네. 매일매일 즐거운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행복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될까요? 네. 그럼 오늘 하실 얘기는 그럼 어떤 얘기인가요? 예, 어려운 상황 네. 속에서 이 상황을 피해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당당하게 감당하면서 나만의 특별한 행복들을 찾아가는 그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그 얘기를 잘 듣고 김영희 씨처럼 이렇게 환한 얼굴 늘 이렇게 간직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주제는 당신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강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예. 제가 어떻게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딛고 일어서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지 제가 발견했던 행복의 조건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대학교 때부터 얘기를 할게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되게 평범했고 대학교 입학을 하고 1학년 때 아빠가 췌장암 선고를 받으시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대학교 2학년이 되고 엄마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셔가지고 뇌를 다치고 의식불명으로 한 달간 못 깨어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차츰 회복을 하셨고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돼서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될 때 IMF가 또 있어서 극심한 취업난에 허덕였는데 외국계 은행에 입사를 해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게 됐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26살 좀 빠른 나이에 남자친구를 사귀고 그 남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엄마가 보고 그냥 결혼을 했어요. 오케이, 이거 이 정도면 나 행복하지? 남들 기준에도 빠지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첫애 낳고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고 사건이 생긴 거예요. 저희 둘째가 태어나고서 하루가 지나서 제가 데리고 있는데 아니 신생아기가 너무 심하게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기 피 검사를 해보니까 혈당의 수치가 나왔는데 이 수치 갖고는 이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수치인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사람의 뇌가 아기 때 손상이 되면 중추신경계가 저희 딸은 많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호르몬 이상도 생기고 경기를 하루에 10번씩 하고 호르몬 이상이 생기면 하루에 10번 이상은 이렇게 분수처럼 이렇게 뿜어내는 그 구토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업고 시어머니랑 교대로 업고 그렇게 키우다가
경기를 크게 하면 새벽이고 밤이고 또 병원 응급실을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거 불행해지는데? 행복한 인생이 아닌데? 당황해하면서 육신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둘째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뇌를 다쳤던 저희 엄마는 어떻게 지내시고 있었냐면은 현관 입구에 박스가 10개에서 15개는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엄마가 15개씩 되는 이 박스를 뭐에다 쓰려고 이렇게 쌓아놓고 사나. 이거 엄마가 산 거 맞냐고. 그러면 저희 엄마가 이 약을 먹으면 일단 혈액순환이 잘 되고 치매에 절대 안 걸린다더라. 그래서 내가 1년치를 사면은 할인을 대폭 해준다 그래서 한꺼번에 샀다고. 건강보조식품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금액이 한 번 결제할 때 50만 원. 그런 다음에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늘더니 나중에는 그 엄마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를 잡고 2천만 원 정도 그 제품들을 구매를 하신 거예요. 이런 엄마의 이상한 행동들이 치매였기 때문에, 치매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기가 아팠기 때문에 정말 좀 이상하고 걱정되는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도 난 너무 힘들어. 모르겠다. 엄마는 왜 나한테 도움이 안 되지? 다른 엄마들은 아픈 외손주가 있으면 아기도 봐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왜 우리 엄마는 오히려 자신의 짐을 나한테 맡기는 것일까? 그래서 엄마가 되게 미웠고 방치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엄마가 치매 초기 판정을 딱 받자 제가 너무 엄마한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에 가실 때 가시더라도 내가 한 달이라도 1년만이라도 엄마 옆에서 내가 그동안 못해드렸던 효도를 하고 싶었어요.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겠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저희는 지금 빌라에서 살고 있는데 5층에서 저희 시어머니랑 저희 가족이랑 살고 있고 그 2층에 201호에 저희 친정엄마를 모실 수가 있었어요. 나 이젠 효녀가 되겠구나. 그런 기쁜 마음으로 모셔왔는데 엄마의 반응은 저의 그 꿈을 산산이 조각내셨더라고요. 이사를 하고 바로 다음날 저희 엄마는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저희 5층 집 현관문을 아침부터 막 화를 내면서 두들기는 거예요. 애가 여기 토해가지고 토한 냄새 나는 그 옷을 그냥 입고 왜 그러시냐고. 엄마 아파서 여기 모셨는데 좀 내려가 계시라고. 그러면 저희 엄마가 너 나쁜 년이라고. 너네 시어머니랑 짜고서 내 재산 뺏고 이 집에 네가 이사시킨 거 아니냐고. 내가 너네 시어머니 고소한다고. 그러니까 치매 환자는 환자가 맞는 거예요. 화내는 거 본인이 조절 못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 본인이 조절을 못하더라고요. 엄마가 나 지금 나가야 되겠어. 어디에 꽂혀가지고 막 달려가시니까 저도 막 뛰어가야 돼요, 그 뒤를. 한 10분 정도 엄마가 뛰면은 노인이고 이제 병이 있으니까 기력이 떨어져서 이제 걸으세요. 그러면 걷다가 우리 엄마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따라가면서 걸으면서 엄마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런 생각도 하고 엄마는 아주 잠깐도 혼자 있는 게 되게 싫구나. 그리고 죽은 남편은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리고 자주 찾아오지 않는 아들은 또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런 생각들이 조용히 엄마 뒤를 따라갈 때는 떠오르더라고요. 알 것 같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을. 환자를 모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부드럽게 엄마와 충돌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엄마가 집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게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일단 저의 말은, 가까운 가족의 말은 완강히 거부하고 때를 쓰고 안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집에 나간다 하면 꼭 선글라스를 갖고 나가요.
그래갖고 선글라스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엄마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멈춰서 있으면은 이렇게 본인도 정황상 아 나도 서 있어야 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내가 선글라스를 갑자기 딱 끼고 완전 반가운 척을 하는 거예요. 어머, 영희 할머니 아니세요? 그럼 저희 엄마가 전줄 못 알아보시고 아유 할머니 저 옆집에 사는 하영이 엄마예요. 그러면은 하영이 엄마 여기 웬일이냐고 깜빡 속아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른 하영이 엄마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퇴근하는 길에 집에 가려고 한다고. 근데 할머니는 이 늦은 시간에 여기 뭐 하시냐고. 그러면 저희 엄마가 너무 불쌍하게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라고. 그럼 제가 엄마가 일단 하영이 엄마한테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영희 할머니 어차피 우리 옆집이니까 날도 어두우니까 편하게 택시를 타고 가자고. 걸어갈 때는 3, 40분을 걸어갔는데 뛰다가 걸었는데 집에 올 때는 편하게 택시를 타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난기가 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영희 어머니 요새 영희는 어떻게 지내요? 하고 물어봐요 엄마한테. 그러면 저희 엄마가 일단 제 욕부터 해요. 걔는 아주 못된 년이라고. 내가 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못 나가게 하고 내가 세수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도와준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개도 못하게 한다고. 걔는 나쁜 딸이라고. 그러니까 제 욕을 막 하세요. 그러면은 그치 내가 암만 잘해줘도 우리 엄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겠다. 그러고 있다가 있으면 택시 또 아니니까 또 엄마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영희가 고맙다고 하세요. 제가 귀가 쫑긋하죠. 내가 갑자기 왜 고마워? 나쁜 년인데. 그러면 저희 엄마가 영희가 애기 둘 기르고 살림하느라고 바쁜데 걔 잠도 잘 못 자는데 아침마다 꼭 밥을 챙겨온다고. 밥을 차려오는데 내가 그 밥을 먹기 때문에 엄마가 산다고. 영희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지나면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영희한테 둘째 딸이 아픈데 자기는 외할머니가 돼서 밥이나 얻어먹고 있지 그 아픈 외손녀를 봐주고 싶어도 잘 못 봐줘서 그게 너무 영희한테 미안하다고. 평소에 저한테는 안 하시는 말씀을 그 선글라스를 낀 하영이 엄마한테는 진심을 정상인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대화는 누가 봐도 치매 걸린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환자로 보다가 엄마 맞구나. 치매가 걸렸긴 했지만 우리 엄마 맞구나. 그리고 정상인들처럼 고마움도 느끼고 미안한 거를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을 엄마가 치매 때문에 잊어버렸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나 정상인인데 혹시 나도 치매 환자 같은 증상이 있나? 하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남편과 가끔 이렇게 냉전일 때 제가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제 말만, 제 하고 싶은 말만 하거든요. 남의 입장 하나도 생각해주지 않는 치매 환자 같은 모습이 나한테도 있구나. 그러면서 엄마가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할 때 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괴롭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그 모습 나에게도 있던데 하고 하나하나씩 내 병들은 모습을 엄마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엄마가 치매 걸려서 우리 집에 모신 지 올해로 4년째가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 힘들지 않냐? 어떻게 너 견디냐? 근데 저는 항상 힘들 때도 물론 있지만 절망할 때도 있지만 엄마와 딸과의 그 관계 속에서 관계가 좋기 때문에 또 내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깨달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참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리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발견해가면서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어쩔 때는 낄낄거리고 웃기도 하면서 또 어쩔 때는 서로 짜증을 내기도 하면서 또 어쩔 때는 서로 고맙다고 하면서 또 어쩔 때는 부족한 걸 서로 채워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의 조건 김영희였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선글라스를 낀 딸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머니가, 그 딸 얘기를 이렇게 딸이 아닌 줄 알고 이렇게 하신다는 참 그게 가슴이 아팠는데요. 만약에 아주 잠깐이라도 어머니가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신다면 무슨 얘기 하시고 싶으세요? 엄마가 아프기 전에는 엄마를 피하고 싶었고 미워했지만 엄마가 막상 아프고 나니까 엄마가 더 소중하고 엄마가 너무 사랑스럽고 일단 엄마가 치매여도 엄마랑 함께 있는 그게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참, 그 마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힘든 상황인데도 처음에도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늘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웃음으로 이렇게 모든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참 가슴을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공감 의견단, 자 버튼 이제 손으로 잡으시고요. 공감 온도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김영희 씨의 강연, 당신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 공감 온도를 같이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는 자 공감 온도 94도를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